청소년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아드 폰테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에 집중하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하고 애쓰고자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는 세 가지 특징들을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동일성과 동시성, 그리고 비동시성입니다. 먼저 동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예배와 동일한 구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현장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중계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성은 말 그대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들을 송출을 하면서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고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채팅으로 학생들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비동시성 그리고 유비쿼터스가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가장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깨워주지 않으면 교회에 잘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동시성 그리고 유비쿼터스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하여서 언제 어디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 주일 예배를 놓쳤다라고 해서 오늘 예배를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드렸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예배 도중에 설교를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미디어 가공물을 만들어서 포인트 설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이 영상들을 보고 설교 내용을 리마인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목장과 양육입니다. 사실 예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목장 그리고 양육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소년 교회에서는 온라인 패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밀리는 이제 목장의 청소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현재 상황상 부모님이 못 가게 하거나 여러 가지 거리의 제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예배 직후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의 고민이 이 친구들의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교회에서는 리플 카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주어진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어떤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들로 기록을 하고 나면 그것을 교역자와 간사들이 파악을 해서 출석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디모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여서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가족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거나 새가족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거나 온라인으로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2분 미만의 영상이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새가족들이 부담 갖지 않고 짧게 보고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알파와 VIP 축제, 중고나라도 청소년 교회가 아주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는 현재 상황상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 청소년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패밀리 알파, 그러니까 예배 시간 그리고 반별로 잠깐 모임을 갖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알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동안에는 뭐 레크레이션도 간단하게 들어가고 알파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알파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알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VIP 축제 중고나라는 VIP 설정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VIP가 되는 친구들은 장기 결석자인 친구들입니다. 우리 반에 출석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그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이 VIP가 됩니다. 현장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연, 춤과 노래, 그리고 연극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고, 말씀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제시의 시간이 VIP 축제의 본질입니다. 온라인 상황상에서는 현장의 내용들을 그대로 중계를 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야말로 학생들의 신앙생활의 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회에서는 이번 동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였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수련회 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전에 제작을 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현장에서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영상들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도록 하였습니다. 올 여름에도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동계 수련회 때 지적이 되었던 조금 부족했던 것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참여가 조금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더 좋은 수련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사역도 청소년 교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많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다가가서 신방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 청년들의 2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가나안 신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이 100일 남았을 때 선물과 묵상집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도와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응원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현재 그 수능 시험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표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것 역시 유튜브로 현장에서 바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과 7월 이 여름방학 기간 안에는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을 찾아가서 직접 독서실 앞에서 학생들 잠깐 만나고 선물 전달해주고 기도해주는 독서실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기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를 품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이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해외로도 나가고 했었었는데 이제 상황상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준비를 합니다. 국내나 국외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그리고 스트리트 뷰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명소 그리고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살았던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색강이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면 제가 공부를 했었던 학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한 예이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세계 곳곳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를 해주고, 가능하다면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연결하여서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교회가 집중하고 역량을 모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곧 전도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을 활용합니다. 화면 왼편에 보시는 것은 링크트리라는 페이지인데요. 청소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이퍼링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만 하면 바로 그곳으로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청소년 교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SNS에서 DM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 사역들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회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청소년 교회가 애쓰고 있는 학생들과의 소통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주 1회 이상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전화나 메신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회 소식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이 청소년 교회 에서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소식지인데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청소년 교회의 사역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권면의 말, 기도 부탁의 말들이 들어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방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추천하시는 학생들 그리고 신방 신청이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또 선물도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통들 중에 학생들이 가장 핫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바로 SNS를 활용한 그런 소통입니다.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댓글 달기 이벤트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간단한 퀴즈를 내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이벤트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는 저희 청소년교회 예배 시 그 스냅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이런 편안한 분위기, 너무 딱딱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를 학생들도 보고 학생들의 친구에게도 전달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는 그런 PR 사역, 이미지 PR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에 맞춘 영상 미디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맞춘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럴 때도 저희가 미디어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함께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은 학생들의 생일을 직접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학생들이 청소년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랜덤하게 전화를 걸어서 너 생일날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저희가 대신 먹어줍니다. 학생들에게 배달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제는 학생들을 좀 초대를 해서 같이 먹어볼까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에 조금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것은 저 떡볶이가 매워서 그렇습니다. 청소년교회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들은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교회의 마지막 소통은 교사들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을 세 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교육입니다. 비전 공유인데요. 청소년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사역이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2주 전에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문화에 대한 강의 한 주와 그리고 청소년 교회의 비전 공유에 대한 강의로 2주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사실 이 줌이라는 매체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쉬운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줌을 가지고 목장 모임, 패밀리 모임을 운영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는 그런 교육도 연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선생님들끼리 서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교회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받으신 그 온라인 매뉴얼
그 집에는 175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후에는 바로 다음에는 청소년 교회가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교육을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2개의 영상이 제작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영상 후에는 우리 한서마교회 저 말고 이제 아까 윤종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 사역에 아주 적합한 이 시대 최고의 미남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소망 청소년교회 한소망 어린이교회 어린이들의 대통령 이세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어린이 부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교회 새로 부임한 이강용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나온 이유는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 줌으로의 만남을 어떤 하나의 만남의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만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아이들은 이미 이것을 만남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줌이라는 매체를 저희가 배우고 이 청소년 사역에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건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어려우시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테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배워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또 새로운 이 청소년 사역의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배워보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현 스님,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교회 지금 중3을 맡고 있는 김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줌을 초대받아서 들어가 본 거는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초대를 하는 방법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마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는 하시고 아직 호스트가 돼본 적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미디어 기기 하나를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이 줌을 호스트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줌으로 그러니까 처음 줌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설치를 하고 이 줌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참여하는 방법까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줌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야겠죠.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 그래서 줌 치면 되나요? 네, 줌을 검색하면 됩니다. 네. 여기 있네. 예. 설치. 아주 원활하십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죠. 네, 설치하고 있고요. 열기 들어왔어요. 네네, 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줌을 이제 설치하시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줌이라는 앱을 깔아놓으면 회의를 개설한 사람이 링크를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앱을 깔아놓으신 상태에서요, 제가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링크를 아마 이제 호스트가 제공해 줄 텐데요. 이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죠.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회의에 사용하실 이름을 제 이름을 그쵸. 예, 이름 실명제로 해야 되죠. 예, 그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예. 어머. 아이고. 잠깐만. 네, 확인.
이런 그 권한들은 많이 네, 허용해 주시고요. 그러고요. 지금 된 거죠. 예,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오디오를 연결해 주셔야 이제 그 맞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디오 연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디오 연결하면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소리를 죽이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강의 들을 때는 이걸 죽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한번 네, 강의 들은 맞아요. 적이 네. 있는데 그럼 요거를 인터넷 전화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인터넷 전화를 눌러주시고요. 누르고 허용. 허용.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음성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실 때 이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음소 그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비디오를 켜주셔야 맞아. 사실 이제 그쵸. 저희가 참여하는 느낌도 나고 해서 맞아. 네. 항상 이렇게 비디오 켜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화장 안 했을 때는 비디오 안 써. 예.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비디오 안 쓰셔도 되는데, 네. 아무튼 가급적 네. 우리가 함께하는 느낌이 나도록. 그쵸. 이게 아이들이 맞아. 안 켠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감안을 의미가 하고, 없을 것 같아. 감안을 하고 해야 되고, 이제 아이들이 안 켜는 거, 우리도 이제 좀 그 얼굴 밝히기 부끄러운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다. 이런 건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회의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참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쪽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 여러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 페이지에 4명밖에 안 보여서 이제 되도록이면 PC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바일 기기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말하는 사람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참가한 사람을 같이 보실 수 근데 이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4명이고 PC로는 여러 명이라는 네, 거예요? PC로는 여러 명 화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는 또 과제가 마땅히 따라오기 마련이죠. 첫 번째 주차 과제는 1월 24일에 저희가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을 줌으로 열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전체 교사방에 공유되는 링크를 통해서 이 전체 교사 회의에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이 첫 번째 과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월 24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같이 좀 인사 좀. 카메라 좀.